왜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도 함부로 못하면서 유독 나한테만 쉽게 선을 넘을까요? 내 부탁은 가볍게 씹으면서 자기 부탁은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내 말은 흘려듣고 자기 말은 꼭 들어야 한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 주변에 꼭 있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원래 나쁜 놈이라서 나는 그냥 재수없게 저런 인간을 만난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당신이 내보내는 신호를 보고 어떻게 대할지 정하거든요. 이 신호는 본인도 모르게 새어나가고 상대방은 그걸 귀신같이 캐치해요. 그래서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더 만만하게 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 패턴을 모르면 평생 당하고 살아요.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건지, 이게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누가 뭐 먹을래?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라고 자주 말하시나요? 어디서 만날까 하면 네가 편한 대로 하자고 먼저 양보하시나요? 혹시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한두 번이면 배려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상대방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이 없구나. 내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오겠네. 이렇게 읽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당신 의견을 아예 안 물어봐요. 어차피 따라올 거니까요. 부탁도 더 쉽게 하게 되고요. 어차피 거절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본인은 그냥 상대방 배려한 건데 상대방 눈에는 만만한 사람, 주도권 없는 사람으로 찍혀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한번 이렇게 찍히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런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은 상대방을 처음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테스트를 해요. 이 사람한테는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에서 매번 양보하고 대번 맞춰주고 매번 괜찮아 라고 하면 상대방 머릿속에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져요. 이 사람은 뭘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공식이요. 처음에 선을 잘못 그으면 나중에 선을 다시 긋는데 10배의 에너지가 더 들어요.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양보해버리거든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싶어서요. 근데 그 배려가 결국 자기 자신을 만만하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거의 100%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절할 때 상대방 눈치부터 보는 거예요. 거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건 괜찮아. 문제는 그 말을 하면서 어깨가 움츠러들고 말끝이 흐려지고 슬쩍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몸이 먼저 저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이걸 귀신같이 읽어냅니다. 눈치 보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상대방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아, 이 사람은 밀어붙이면 결국 해주겠네. 한 번 더 부탁하면 되겠네. 이렇게요. 만만함은 강하게 나서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물러서면서 생기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실제로 이런 상황 생각해보세요. 직장에서 동료가 자기 일을 슬쩍 넘기려고 해요. 이거 네가 좀 해줄 수 있어? 나 오늘 바빠서. 이렇게요. 이때 아 그게 좀 하면서 눈을 피하고 말끝을 흐리면 상대방은 바로 알아차려요. 조금만 더 밀면 되겠다고요.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니야 금방 해 이렇게 한 번 더 밀어붙이면 결국 아 알겠어 하고 받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번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돼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신이 거절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학습한 거니까요.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미안한데 나도 오늘 일정 빠듯해서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눈 마주치면서 담담하게 말하면 상대방은 더 밀어붙이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 방법이 안 통하는구나 라고 바로 파악하거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그냥 웃고 넘긴 적 있으세요?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괜찮아요. 한마디로 끝낸 적 있으세요? 솔직히 다들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갈등을 너무 피하는 태도인데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상대방한테 선이 어디인지 안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갈등 피하려고 참은 건데 상대방 눈에는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로 읽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심하게 해요. 왜냐면 어디까지가 선인지 모르니까요. 착해서 참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응이 없으니까 별일 아닌 줄 아는 겁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참기 때문에 더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약속 시간에 맨날 늦어요. 처음에 30분 늦었는데 괜찮아 하고 넘겼어요. 그 다음에 1시간 늦었는데 또 그래 뭐 바빴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1시간 반, 2시간까지 늦어요. 왜냐면 당신이 화내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해요. 너 맨날 왜 이래?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왜 그래? 그동안 괜찮았잖아. 이렇게 나와요. 당신 입장에서는 그동안 참아온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자기 화내는 거로 보이는 거죠. 이게 갈등 피하려다가 더 큰 갈등을 만드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대방은 점점 더 선을 넘고 본인은 점점 더 지치고 결국에는 폭발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려요. 양쪽 다 최악의 결과죠. 이런 분들이 쓰는 말투에도 특징이 있어요. 혹시 이런 말 자주 쓰시나요? 그냥 제 생각인데요.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괜찮으시면요. 본인은 겸손하게 말한 건데 상대방 귀에는 확신 없는 사람, 자기 의견도 제대로 못 세우는 사람, 강하게 말해도 되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틀릴 수도 있거든요. 라고 말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가볍게 취급당해요. 반면에 똑같은 내용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이거든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말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투는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내가 내 의견을 작게 말하면 상대방도 내 의견을 작게 취급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떤 사람 말은 무게감 있게 들리고 어떤 사람 말은 가볍게 흘러가는 겁니다.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말투를 싹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필요하게 자기를 낮추는 표현만 줄여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라고 하면 되는 걸 굳이 틀릴 수도 있지만을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바로 내 감정보다 상대방 감정을 먼저 챙기는 습관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이거거든요. 상대방 기분이 상하면 내 기분은 뒤로 밀어둬요. 내가 불편해도 상대방이 편하면 그걸 선택하고요. 연인한테 서운한 게 있어도 말하면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참고, 가족한테 상처받아도 가족인데 뭐 하고 넘기고, 친구가 무례하게 굴어도 오래된 사이인데 하면서 그냥 받아줘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조차 내 경계가 어디인지 모르게 돼요. 내가 뭘 싫어하는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뭘 원하는지도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경계가 없는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그렇게 보여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안 보이니까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담장이 없는 집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런 습관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 어릴 때부터 시작돼요. 착한 아이라는 말을 칭찬으로 듣고 자란 분들이 많거든요. 부모님이 넌 왜 이렇게 착하니라고 할 때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의 이면에는 넌 시키는 대로 해서 좋다, 너 말 안 들어도 되니까 편하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동생이랑 싸우면 네가 형이니까 양보해, 친구랑 문제가 생기면 네가 먼저 사과해,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라면 양보하고 맞춰주는 게 좋은 거라고 학습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면 문제가 돼요. 모든 관계에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맞추고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게 되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호하면 상처 줄 것 같아서요. 너무 차가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호하게 말했다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진짜 좋은 관계였을까요? 내가 거절 한번 했다고 등 돌리는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일까요? 단호함은 공격이 아니거든요. 단호함은 관계를 안전하게 만드는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있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요. 왜냐면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가 안 되는지가 명확하니까. 상대방도 눈치 볼 필요가 없거든요. 경계가 없는 사람이랑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분명하고 할 수 있는 거랑 못하는 거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오히려 편해요.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 반면에 뭘 물어봐도 아무거나 다 좋아, 네가 정해라고 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처음에는 편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불편해져요.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건지 참는 건지 나중에 터질 건지 모르니까요. 결국 만만해 보이는 게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패턴을 바꾸는 게 쉽냐고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습관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자란 분들, 갈등 생기면 네가 먼저 양보해라 이렇게 배운 분들, 네가 참으면 된다는 말을 밥 먹듯이 들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단호함은 굉장히 어색해요. 심지어 죄책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저 사람한테 상처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와요. 거의 반사적으로요. 근데 잠깐 여기서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자기 경계를 지키는 게 이기적인 건가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건강한 거예요. 오히려 경계 없이 계속 맞춰주다가 지쳐서 폭발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더 나쁜 결과예요. 참다 크게 싸우는 거랑 처음부터 선을 그어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랑 뭐가 나을까요? 정리해드릴게요. 만만하게 보이는 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호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태도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내 의견보다 상대방 의견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 거절할 때 상대방 눈치부터 보는 습관, 갈등 피하려고 참는 습관,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낮추는 말투, 내 감정보다 상대방 감정을 먼저 챙기는 습관, 이게 합쳐지면 만만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요. 그리고 한번 붙은 꼬리표는 진짜 안 떨어집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어떻게 대해?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만만하게 대하면 남들도 나를 만만하게 대해요. 오늘 이야기한 게 혹시 본인 이야기 같으셨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바꿀 수 있어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실수를 해요. 무작정 단호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틀어질 수 있거든요. 경계를 세우는 데는 분명한 순서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밀어붙일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거절하고 나서 드는 죄책감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사람들의 태도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